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20% 정도, 이 정도 되는 문제인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또 이 문제 자체도 생각하기 까다로울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개념이 좀 명확하게 됐다면 이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 관계 문제는 해설을 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이런 차원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풀어내느냐, 이 부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빠르게 풀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10분 동안 푼다? 그래서 맞았다.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내가 이 19번까지 풀었을 때 과연 10분이 남을 수 있느냐, 과연 이런 문제에 이제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했다면 이거를 10분 만에 풀어서도 되겠지만 보통은 한 3분에서 5분 앞에서 빨리 푼다고 가정했을 때 5분까지 5분 내로는 좀 풀어야만 문제를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항을 보면은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B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넣어준. 그리고 Y축은 뭐냐면 전체 물질의 양분의 기억의 양. 기억은 C 아니면 D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생성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전체 물질의 양분의 기억의 양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반응 종결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반응 종결점. 반응 종결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겠죠. 빠르게. 반응 종결점이라는 것은 생성물만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C와 D만 존재하는 지점이겠죠. 그럼 전체 물질의 양분의 기억의 양이라는 것은 C와 D의 양분의 어떤 C나 D의 양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개수가 1이고 얘가 개수가 D인데 이 반응 개수는 자연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B와 D가 자연수래. 그런데 지금 얘는 1이고 개수가 D입니다. 그럼 반응이 종결됐을 때 만약에 D가 1이라고 해봐. D가 1이면은 어차피 얘가 2몰이 만들어졌든 얘가 3몰이 만들어졌든 얘가 1이라면 똑같이 2몰, 3몰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 D가 1이라면 여기는 2분의 1이 나왔어야 돼. 어떤 거든지가. 근데 3분의 2가 나왔다는 것은 1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2겠죠, 2. D는 2입니다. 그래서 얘가 1몰이 생겼다면 얘는 2몰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차피 비율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D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반응이죠. A가 얼마나 되면 A가 이제 3W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B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반응이냐면 이렇게 되는 반응이죠. C와 D가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개수대로 놓고 본다면 얘가 만약에 1몰이라면 1몰은 아니지만 1몰이라면 C와 D는 얼마가 생기냐면 C도 1몰이 생기게 되죠. D는 2몰이 생기게 되는 반응입니다. 1대 B 대 1대 2의 반응이니까 그러면은 B를 얼마 넣었을 때 반응이 종결되냐? 반응이 종결된다는 것은 이 반응물이 모두 반응하는 지점,
즉 이 A 초기의 양이 모두 반응하는 지점이 반응 종결점입니다. 그러니 여기 3W가 모두 반응하는 지점이 되겠죠. B는 비몰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얘가 1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비몰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를 뭐 모르니까 N몰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비율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문제도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B 곱하기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죠. 이게 얼마냐.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1몰이라고 이렇게 설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1몰이라고 설정하면 얘는 B몰이 다 반응했겠죠. 왜냐면 1대 B 대 1대 2의 반응이 됐으니까. 얘가 B몰 들어가면 다 반응해서 이제 A가 C와 D가 되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냐? B몰이 그냥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몇 W가 들어갔는지 모르죠. 뭐 여기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단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수치가 단서겠지. 요것도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반응 종결점이니까 그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개수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 4W가 이게 B가 몇 몰이 반응했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B몰이 들어갔으면 그냥 이거를 X몰이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놔도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서 계속 B를 넣어줬더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건 D가 되는 거지. D가 D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B를 넣어줌으로써 A랑 B랑 반응해서 생성물이 생기기 때문에 넣어주는 B 여기까지는 B가 한 개 반응물이야. 반응 종결점까지는 한 개 반응물이 B입니다. 왜냐하면 A가 들어있는 곳에 B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개 반응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한 개 반응물은 한 개 반응물 찾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양적 관계의 실마리가 보여요. 한 개 반응물은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반응물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B가 얼만큼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B몰이 반응했으면 C는 1몰, D는 2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B몰이 반응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X몰이 반응했다면 B 중에 X만큼 반응한 거니까 그 비율만큼 반응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이 몰변화량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몰변화량.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도 교재, 문제집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노승환의 케미컬릭입니다. 자, 그래서 몰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개수분의 반응한 양. 그래서 생성물 개수와 빼기 반응물 개수와. 네, 생성물 개수와 빼기 반응물 개수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몰변화량이. 그래서 어차피 개수와 이 부분은 상수예요, 상수. 왜냐면 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A가 뭐가 되는 반응이냐면 C와 D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 얘 개수가 1이고 얘가 C와 D 1 더하기 2죠. 그래서 생성물 개수합은 얼마냐면 3이고 반응물 개수합은 1입니다. 1 더하기 B가 아니라 이 반응은 A가 C가 D가 되는 반응이에요. 왜냐면 B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A와 B를 동시에 넣고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A가 C와 D가 되는 반응이어서 이 생성물 개수합 빼기 반응물 개수합이 얼마냐면 2가 됩니다. 이 값은 2가 됩니다. 2.
그러면 몰 변화량은 개수. 요거는 뭘 넣으면 좋냐면 이건 한계 반응물을 넣으면 좋아요.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한계 반응물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한계 반응물을 넣어서 하면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 변화량이라는 건 자, 이 X몰을 넣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에 요거를 1몰 있다고 했으니 초기 양이 1이야. 지금 여기 전체 물질의 양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처음의 양은 1몰입니다. 1. 1 더하기 몰 변화량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몰 변화량은 어떻게? 여기 있잖아. 이 델타 N. 개수분의 한계 반응물 개수가 얼마야? B죠. 한계 반응물의 개수는 B입니다. 그때 반응한 양이 얼마야? X. B분의 X. 생성물 개수합에서 반응물 개수합을 빼면 2. 그러면은 B분의 2X. 이게 몰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몰 변화량이고 초기 양은 1몰이잖아. 그럼 전체 물질의 양은 1 더하기 B분의 2X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몰 변화량이어서 이것분의 D의 양이죠, D. 자, D라는 것은 생성물이니까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한계 반응물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계 반응물이 B몰이 반응했을 때 D는 얼마 생기냐면 2몰이 생기는 거야. 그럼 만약에 X몰이 반응했으면 그럼 B분의 X만큼 반응한 거니까 비율적으로 그랬을 때 D는 얼만큼 생기냐 이렇게 하면 되죠. B몰이 반응했을 때 2몰이 생기는 거니까 D가 만약에 B분의 X만큼 반응하면 D는 B분의 X 곱하기에다 2를 하면 생성된 D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저게 얼마란 얘기야? 5분의 1이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2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1 더하기 B분의 2X는 B분의 5X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B분의 3X B분의 3X가 1이 되죠. 그럼 B는 몇 X가 되냐면 3X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X냐면 3X야. 자, X몰이 4W이기 때문에 3X는 이거는 12W가 됩니다. 자, 그럼 B가 12W 들어갔을 때 반응이 종결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반응이 끝났으니까 여기가 12W인데 여기 24W.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얼마를 집어넣냐면 B를 반응이 끝나고 나서 12W 넣었어. 그랬을 때 지금 3분의 2에서 반응이 끝났으니까 D의 양은 변화가 없잖아. 2로. 그랬을 때 지금 전체 물질량이 2가 늘어났습니다. 3에서 얼마로? 5로 늘어났잖아요. 이거 B를 12W 넣었을 때. 그러니 이 B가 12W를 2몰 이렇게 둬도 된다는 거지. 정확한 2몰은 아니지만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비율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12W는 2몰입니다. 그럼 여기는 2몰이 들어간 거지. 그럼 초기에 A를 1몰로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B는 2몰 들어갔을 때 반응이 종결된 거야. 그러니 B는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B는 2로 구했습니다. 다 비율적인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1몰, A를 1몰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분자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몰질량이야. 몰질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1분의 질량하면 3W. A의 분자량은 3W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얘는 3W. 그럼 B는? 자, B는 2몰이 12W입니다. 2몰이 12W죠. 몰분의 질량은 6W. 그럼 얘는 6W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뭐 이건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결국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의 B는 2라는 거야. 이 값이 전체 값이 2가 된다. 이 전체 값이 2. 그죠? 2 곱하기 2 하니까 이 답은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안에서 어차피 이런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비율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건지, 반응 종결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내가 반응 종결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면 찾아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계 반응물은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한테 명확하게 체화가 돼야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갈 수 있습니다. 연습만 하면. 자, 이 문제는 사실 봤을 때 풀이 과정이 복잡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양적 관계 문제가 풀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그거는 내가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든지 양적 관계 문제는 깔끔합니다. 풀이 과정이 복잡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3, 4분 내로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내가 뭔가 개념이 부족하거나 어떤 논리를 빼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개념이 명확해야만 논리도 명확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 또한 그 개념을 어떻게 논리로 적용시킬지, 이런 훈련이 바로 이제 스킬을 기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논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많이 적용해서 하다 보면 정말 양적 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